네,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찬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래서 어김없이 또 우리 허경영 총재께서 하늘궁에서 이제 강좌가 있었어요. 재미있습니다. 허경영 씨한테 이제 뭐 어린아이한테도 별 곳이 많듯이 아무리 허경영 총재가 사입이라 해도 또 허경영한테도 별 곳은 있어요. 별 곳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간추릴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되죠. 그런 지혜는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하경영 씨가 뭐, 우리가 이제 정인태 교수나 꽃비연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그 하경영 씨의 어떤 그 가면, 어? 가식적인 면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벗기고 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들만큼 정성을 쏟아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소수의 허경영 지지자들은 그렇게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렇게 그냥 뭐 몇천 명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몇천 명은 될까? 천 명 넘어갈까? 몇천 명 되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금전적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허경영 씨 다 좋다 이거야. 허경영 씨고 따르고 하는 것은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아니죠. 20세가, 만 20세가 넘으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속았다고 울고불고 해도, 동정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허경영이 좋고, 이 허경영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뭐 심심풀이로 따른다거나 아니면 재미삼아서 한다거나 알지만은 그래도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알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게 재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은 상처를 입지 않죠. 어느 정도의 모든 걸 다 주진 않으니까 몸 주고 마음 주고 돈도 주고 뭣도 주고 그렇게까지는 않겠죠. 그냥 연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강좌에서 보면은 이제 그 허경영 끄트머리쯤 보면 이제 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금이 뭐죠? 금. 금이 금이지 뭐야. 골드죠, 골드.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잖아요. 자, 금은 원소기호 그 79번입니다.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AU잖아요. 79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79란 말이야. 원자 핵이 이게 양성자가 79개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78이 플래티늄이라고 백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가 넘어가면 수은이 되는 거예요. 수은. 아주 독성 강하죠. 독성이 강하고 82번이 납이에요. 그래서 중세에 에, 납으로 금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연금술이고 연금술 시초가 오늘날의 현대 물리학을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뻘짓하다가 행기한 거죠. 음, 그래서 뻘짓하다가 행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과학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이제 그 중세 시대 우리가 그 석기 시대를 넘어서 청동기 철기 시대가 되면서 중세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처음부터 금이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금이라는 것은 그 희소성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면 그 금이 그 신의 물질이기 때문에 신의 물질. 그러니까 신의 물질이라는 것은 신에게 선택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에게 선택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대 이집트 왕들의 이제 그 관들을 이제 예, 금으로 이게 이거 뭐야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판금 어? 코팅을 해서 금으로 이게 뭐 100% 금이 아니고 금으로 이렇게 코팅을 한 거지 껍데기만 이게 다 어떻게 다 금이겠어? 금으로 이제 코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면만.
표면 처리만 한 거예요. 그래, 다 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신들의 영역으로 안내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다 그래가지고 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전 영상에 보면 니브르의 성의 성자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근데 그 하늘 사람들, 그 성자들은 하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왔죠. 그래서 지구의 자원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니브르 성의 성자들이 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구상의 어떤 그 원시 인류를 노동력으로 금을 채취하고 그들의 과학력을 통해서 채취하고 그 금을 자신들의 행성으로 가져갔어요. 니브르 성으로. 금이 이제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금을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대기 중에 이렇게 유포를 시키면 대기의 어떤 그 온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행성의 어떤 자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다량의 금이 필요했던 걸로 봐요. 그래서 니비루 성은 이제 우리 이 궤도가 굉장히 그 태양으로부터 가까울 때는 따뜻하지만 또 멀어지면 이렇게 추워지기 때문에 아마로 그네들은 그 지구 그 표면의 어떤 그 지각 표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그 지각 내부 이게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지하에서 그 깊은 그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문명을 이룩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이제 보면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 과거에 금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죠. 단단한 물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그게 철이나 이런 것처럼 강물이 그 다량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시 인류들이 이거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니 단순히 신에게 선택된 물질이기 때문에 원시 인류들이 과거의 중세 인류들이 아지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이나 이런 그 중세 이집트 문명 같은 데서 이렇게 금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구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죠.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어떤 그 희귀 원소로서 희귀 희소 자원으로서 가치를 받고 중요한 그 어떤 그 산업의 물질이지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물질이요. 근데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물질이 이렇게 귀한 물질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그 인간이 선택했던 게 아니라 신의 물질이기 때문에 에,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 시장은 그렇게 되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어느 정도 지구에 금은 어느 정도로 있을까? 대략 그 양으로 나는 지금 그런 계산을 못 하겠는데 금이 지구에도 많아요. 지구도 많은데 그게 어디에 많냐면 멘틀에 맞죠. 지각에 이게 지구 핵에 이제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핵의 코어에서 이게 이제 코어가 한 3,000도 정도 되죠. 여기서 한 이쪽까지 거리가 중심 핵까지 3,000km 정도 되는가? 6,000km인가 3,000km가 돼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용융대에 있는 코어의 대부분에 이것도 다 철인도가 거의 성분이 철이거든요. 어, 거의 성분이 철이고, 금도 다량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핵이 있는 금을 다 이렇게 채취를 해서 우리 지구에 깐다가 어느 정도느냐? 여러분의 물파급 높인 만큼 지구를 완전히 코팅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의 금이 있어요. 우리 금이 많아요. 단지 우리가 깊이 있으니까 금을 채취를 못하죠. 그래서 어, 양은 많은데 그걸 이제 캐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우주를 돌아보면은 그 우주에는 이런 행성의 지각이 이게 날아가 버리고 행성의 지각이 날아버리고 이게 지금 핵만 남아있는 핵만 이렇게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소행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행성들은 이게 대부분 철이고 성분이 철이고 금이고 그래요. 그 천경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천경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지금보다 훨씬 그 문명이 고도로 발달돼 있어야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야 되고 우주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어, 우주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우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명의 단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 로봇 문화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이런 순전히 이렇게 거의 금속구라고 할 수 있죠. 금속구. 이 정도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천경달러의 가치를 가진 부피가 큰 거예요. 굉장히 크다고, 이것도. 여기서 뭐, 여기까지 한 뭐 몇백 킬로 되겠죠? 지름이. 예, 지름이 몇백 킬로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이런 거 하나만, 그, 뭐, 지구 궤도 언저리나 할지 이런 데 갖다 놓고, 지속적으로 채취해 쓰면은, 뭐, 지구의 어떤 그, 지구에서의 자원의 어떤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뭐, 생각은 해본다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 이것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온다는 건 굉장히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부수적인 어떤 그 뭐야 이게 투자가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이라는 원소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할 수 있느냐? 합성 못해요. 금은 이게 그 우리가 대부분의 물질은 그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들. 우리 태양은 그 우리가 보면은 헬륨이 있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어, 베릴륨 다음에 뭐지? 아, 불소. 불소도 독성 물질이죠.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렇게 나가죠. 플리오는 네온 그렇게 나가죠. 근데 플루오린도 굉장히 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플루오린이 불소지, 아니, 그, 저기, 13번이 이제 B가 불소고, C가 이제 탄소고, 질소, 산소, 우리가 대기의 대부분이 예, 질소 7번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20%가 8번 산소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플루오린도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합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 네온 그 우리가 그 전등 같은데 그런 내부 가스로 쓰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금은한 것은 이 합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앞전에 이제 하경영 씨께서 이제 뭐 다이아몬드도 뭐 만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다이아몬드는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는 핵융합이 아니고 그 분자의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랩 다이아몬드라고 랩 그로우 다이아몬드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인조 다이아몬드가 자연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훨씬 싸잖아요. 10분의 1 가격으로 싸잖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랩 그로우 다이아몬드가 더그 불순물이 없이 순수한 어, 부스물 없는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그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닌가를 구분할 때는 그 다이아몬드에 부스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나요. 부스물이 있어야 천연 다이아몬드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는 계속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가루 다이아몬드 정도로 합성을 해가지고 공업용으로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크게 이제 성장시킬 수 실험실에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석용으로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앞으로는 뭐 보석,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냥 흔하게 애들이 구슬치기 할 만큼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그 금은 원소라는 것은 핵융합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엄청난 열과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태양보다도 더 큰 우리 태양에서는 이 어디까지 만들어내냐면 질소까지 만들어낼 거예요. 질소독까지.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뭐, 태양보다 수백 배 큰 베델기우스라는 그런 항성들, 그런 항성들에 의해서 그 수명이 다가나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온도가 수억 도씩 올라가는데, 그때 잠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조금. 그래서 금이라는 원소는 이렇게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주 자체 내에서 금이라는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게 금이 나오는 곳에 금이나 은이 나오는 곳에 항상 납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백금도 나오고 그래서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금이 이제 금은 인간의 힘으로 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정도까지 금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이해하면은 태양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 허경영의 생다이아몬드 이론을 또 그 역설을 말할 수 있을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허경영을 따르고자 하는 추종자들은 그냥 그 지치로서 좋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선택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 뭐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경영 씨도 가끔 가끔 내거 갖다 쓰는 건데 쓰는 거 있는데 그냥 그 공짜로 쓰지 말고 나한테 기부 좀 해. 나한테 기부 좀 하라고. 그냥 갖다 쓰지 말고 양심 없이. 어, 아, 남자로서 존경할 만합니다. 남자로서. 남자의 깡. 네, 그 정도는 각오가 있어야지.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소행성 이거 하나 딱 캐면은 뭐 천경 달러 가치가 있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지구 옆에다 끄들어 놓고 자원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안녕히 계세요.